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밤 카입니다. 오늘은 다독이는 글쓰기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. 우리가 아무리 그 글에 대한 어떤 주제, 소재가 좋아도 그것을 맛깔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바를 좀 잘 전달하기가 힘든데요.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비유와 묘사입니다. 오늘은 내 글을 좀 더 실감나게 또 아름답게 빚어내주는 비유와 묘사의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선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비유는 제 기본적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만나게 해서 새로운 의미를 빚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가령 예를 들어서 유명한 저서죠. 사랑의 기술.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사랑과 기술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굉장히 절묘한 책 제목을 만들어냈어요.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도 마찬가지죠. 감옥과 사색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대척점에 있는 그 두 단어들을 가까이 가지고 와서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책 제목을 완성시켰습니다. 이렇듯이 비유는 특히 좀 어울리지 않는 두 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효과가 좀 극대화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예문을 들어서 한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. 화는 보살핌을 간절히 바라는 자신의 악이다. 일반적으로 이 화와 아기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. 그런데 이 틴나카는 하와 아기를 연결지어서 아주 독창적인 의미를 빚어냈어요.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.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. 네, 굉장히 유명한 수필이죠. 이 김승옥의 무진기행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작가는 안개가 낀 상황을 여자 귀신이 뿜어낸 입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이렇듯이 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빗대어서 또 다른 의미를 양산해내는 것을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. 다음으로 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사실 이 많은 소설가 중에서 묘사의 기재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톨스토이를 꼽습니다. 이 톨스토이는 거의 천재의 작가죠. 그 천재 작가라는 명성에 알맞게 거의 그 책의 대부분이 다 비유와 묘사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대표적인 예가 이 안나 까레니나인데요. 공원의 오래되고 흰 자작나무는 쌓인 눈의 무게에 눌려 가지를 늘어뜨린 것이 마치 새로운 축제 의상으로 갈아입은 것 같았다. 지금 눈 내리는 풍경을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톨스토이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건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 변화 역시 좀 다른 시선, 다른 묘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. 예를 들자면 이 안나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 브론스키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모스크바에 도착을 하는데 남편이 마중을 나와요. 근데 남편 얼굴을 딱 보고 이 안나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저 남자 귀가 왜 이렇게 못생겼지?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귀가 못생겨봤자 얼마나 못생겼겠습니까?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이 안나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 남자 귀가 못생겼다로 이 여자의 신경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원의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. 그래서 이 비유나 묘사를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나 까레니나를 읽어보시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. 물론 이제 이 비유와 묘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읽는 것도 좋겠지만요. 이 글을 쓸 때도 조금 내가 신경을 써서 여기에 대해서 좀 촉수를 세우고 글을 쓰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. 친구와 자동차를 타고 바다에 갔다.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하기식의 문장이에요. 하지만 좀 더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, 풍부한 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는 글쓰기가 아니라 그리는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. 마치 이 글을 통해서 장면이 연상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리듯이 써라인데요. 이 그리듯이 쓰려면은 단순히 친구와 바다에 갔다가 아니죠. 지난 여름 몹시 더웠던 주말 나는 친구 수영이와 함께
자동차를 타고 햇볕이 찬란하게 빛나는 마이애미 해변에 갔다.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문장을 쓸 때에는 처음에는 육하 원칙을 생각해 보세요. 이 문장 안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가 들어가 있는가.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. 친구랑 떡볶이를 먹었다.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밋밋하죠. 나는 지난 주말 친구 지영이와 엽기 떡볶이집에서 엄청나게 매운 떡볶이를 먹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써 버릇하시는 거예요. 이러기 위해서는 고유명사라든지 지명, 이름, 또 뭐 날씨, 수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. 글은 자세하게 쓸수록 더욱더 풍부해집니다. 좀 더 예를 들면 그 남자는 셔츠를 입고 있었다.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 남자는 푸른빛이 감도는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. 이렇게 글을 썼을 때 그 남자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분위기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죠. 만약에 그 추리소설에서 살인사건에 대해서 쓴다면 한 남자가 죽었다.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죽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. 이것은 하수의 글쓰기예요. 죽었다라는 문장은 책 안에 아예 없습니다. 대신에 뭐 현장에 가보니 바닥은 피로 흥건히 묻어 있었고 한 여자가 그 옆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. 살인을 읽는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게끔 장면을 묘사하는 게 고수의 글쓰기입니다. 그러니까 대놓고 재밌었다, 뭐 죽었다, 즐거웠다, 행복했다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한 비유와 묘사를 통해서 글을 읽는 사람이 재미있다, 행복했다, 무서웠다, 아, 살인이 일어났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쓰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에 이 글은 자세히 쓸수록 더욱더 빛납니다.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한 장면을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?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적절한 비유와 묘사를 섞어보시면 좋겠죠. 이게 좀 잘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육하 원칙을 떠올리시거나 혹은 장소, 이름, 뭐 날짜, 특정 지명 이런 고유명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글에다가 넣어 보시면은 훨씬 더 생생한 문장이 될 수 있고요.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비유나 묘사를 하다 보면은 자칫 글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또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비유와 묘사는 좋기는 하지만 세 줄 이상은 넘어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좀 끊어서 비유나 묘사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. 뭐 다양한 좀 연습을 통해서 이 글의 어떤 풍부함 또 생동감을 좀 불어넣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글쓰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. 추스!